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14.1번에서 채권의 여러 가지 중요, 새로 나온 용어와 어떤 채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2번 부분에서는 드디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칠판을 통해서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펴볼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이렇게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뭐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금융 상품, 그러니까 모든 금융 상품, 모든 금융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대명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금융 상품의 지금 현재 가격 그리고 가치는 미래에 그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받을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땡겨 놓은 것에 서메이션 한 것이 그 금융 상품의 지금 가격 혹은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그게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파생 금융 상품이 됐던 그 금융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다? 그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뭐 주식이면 배당이 계속 올 것이고 채권이면 쿠폰과 만기 때 원금이 오겠죠. 그래서 미래에 올 그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다 합쳐 놓으면 그것이 지금 금융 상품의 가격 혹은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에 따라서 이 대원칙에 따라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채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지금 페이스 밸류가 100이고 그리고 중간에 10씩의 쿠폰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1년에 쿠폰은 한 번만 지급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을 하면 쿠폰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이자가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채권을 3년 만기로 빌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라고 하면 영시점에 어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요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 요만큼 P만큼의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빌려받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받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P만큼을. 그리고 이 채권을 1년이 딱 됐어. 0시점에서 시간이 지나서 1이 됐어. 그때 처음 100 곱하기 10을 한 쿠폰을 채권자에게 갚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시점이 됐네. 그러면 이 시점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또 쿠폰을 10만큼을 이자를 갚아. 그리고 2에서 이제 30점이 돼서 만기가 됐네. 그러면 이 만기 때에는 마지막 이자 10과 그리고 원금인 100을 합친 110만큼을 또 갚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든 빌렸던 돈을 다 갚는 방식으로 끝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채권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기가 3년이고 액면가가 100이고 중간에 쿠폰은 10%의 이자를 주기로 한 채권이야. 그러면 투자자는 이거를 지금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 즉 바꿔 말하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채권의 지금 가격 가치는 얼마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여기는 이제 보기 전에 내가 어떤 회사의 CEO야. 그래서 회사를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 설비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신규 채용을 더 한다거나 해서 돈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 그런데 은행 가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 뭐 우리은행을 가던
국민은행을 가던 뭐 농협을 가던 뭐 신한은행을 가던 여러 은행을 내가 가서 대출 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대출 금리가 뭐 거의 뭐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거의 비슷해. 신용등급을 어차피 내 신용 나는 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에서 나를 평가를 해서 뭐 이자를 얼마를 중간에 내라고 할지를 따질 텐데 이제 여러 은행을 다녀봤는데 그냥 비슷해. 그래서 그러한 금리를 그냥 쉽게 시장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다? 내가 차입자가 돈을 빌리려고 A라는 은행도 가보고 B라는 은행도 가보고 C라는 은행도 가보고 D라는 은행도 가봤어. 이제 그렇게 여러 은행을 막 다녀봤더니 내가 돈 빌릴 때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율, 나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략 시장에서 어느 정도라고 형성이 되어 있어. 그거를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러한 채권이 만약에 시장금리가 10%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첫 번째 일시점에서 이렇게 쿠폰이 10만큼을 지불을 하게 되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요 10은 이게 한 칸만 땡기면 할인을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때에 적용하는 시장 이자율을 10%로 넣어가지고 할인을 해서 1.1%로 할인을 현재 가치로 땡겨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두 번째 10을 요 10이죠. 두 번째 쿠폰, 두 번째 이자. 그래서 요거는 두 칸이잖아. 요 한 칸, 이렇게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이렇게 1.1에 2승으로 땡겨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10 플러스 100에서 110은 요게 3칸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3칸이니까 1.1은 3승으로 110을 땡겨옵니다. 그래서 요 시장 금리라는 거를 요 밑에 넣어가지고 이제 할인을 현재 가치를 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한번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내셔서 그 계산기를 공학용으로 한번 버전을 바꾸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 나누기 1.1 엔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한 덩어리로 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10 나누기 1.1 플러스 10 나누기 1.1을 2승 해서 요거를 한번 한 덩어리로 이거를 끊지 않고 중간에 끊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 단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끊지 않고 계산을 한 묶음으로 그냥 다 해본 다음에 엔터는 마지막에 한 번만 쳐보세요.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진짜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해보셨나요? 근데 저는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거 계산 안 해도 저는 얼마가 나올지 알아요. 뭐가 나왔나요? 계산해보셨더니 100이 딱 나왔죠? 그쵸? 자, 100이 나왔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 이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이제 좀 돈을 풀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진척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금리를 좀 낮춘 상황이야. 조금이라도 돈 쉽게 빌려가고 조금이라도 회사들이 더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 금리가 8%로 낮아진 상황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지금 이 채권은 동일해. 만기 3년에 액면가 100에 그리고 쿠폰은 10%인 채권은 동일해. 그러니까 이 분자는 똑같아요. 1년차 지나면서 10만큼의 쿠폰 첫 번째 거 갚고 두 번째 10 갚고 세 번째에 110을 갚아서 끝내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를 지금 시장금리가 8%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현재 가치로 땡길 때 할인을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요 밑에 쓰는 요 R이 바뀐 거야. R이 돈 뭐에 들어가는 이자율 R이. 그래서 여기 할인할 때에는 요때에 맞는 시장금리인 8%를 써서 할인을 하는 거지.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요 덩어리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끊지 않고 엔터는 마지막에 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셨나요? 근데 또 저는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아도 대략 어떤 숫자가 나올지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계산을 해보셨는데 뭐가 나왔나요?
105.1542 정도가 나왔죠. 그쵸? 요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장 금리가 10%인 상황에서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얼마를 주고 이 채권 사면 돈 빌려주면 되냐? 시장 금리가 10%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채권이면 100을 주고 사면 돼. 100을 투자를 하면 이제 요렇게 받아서 내가 다 돈 회수하는 거고, 만약에 시장 금리가 8%로 떨어졌어. 이제 그러면 이때 이 채권자는 얼마 주고 이 채권 사면 된다고? 105.1542 주고 사서 110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너무 오히려 과열이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12%로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채권 자체에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똑같이 자에는 요거를 110을 똑같이 써.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분모가 바뀌는 거지. 이거를 현재 가치로 땡길 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뀐 거니까 첫 번째 거는 1.12로 할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1.12의 2승으로 할인을 하는 거고, 요 세 번째 거는 1.12의 3승으로 할인을 한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엔터를 마지막에 쳐서 계산을 해 봅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95.1963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12%인 상황에서 이러한 채권이면 채권자, 투자자는 처음에 95.1963을 주고 이 채권을 사서, 그러니까 이 채권에 투자해서, 혹은 바꿔 말하면 돈을 95.1963을 빌려주고 처음에 1차 년도에 10, 2차 년도에 10, 3차 년도에 110 받아서 끝내면 요러한 현금 흐름이 이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10%일 때는 요 채권 100 주고 사면 맞다. 적정한 채권, 적정한 가격이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8%일 때는 이러한 특징 가진 채권은 105.1542를 주고 사는 게 맞는 가격이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12%일 때는 이러한 특징 가진 채권이면 95.1963을 주고 사면 맞는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다? 그래서 요 지금의 이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했다?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는 그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투자자가 받게 될 미래의 어떤 수익,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서 다 서메이션 해 놓으면 이제 그게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대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이때는 채권의 가격은 요렇게 계산이 된다. 시장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특징 가진 채권은 요렇게 가격이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가격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 채권의 그 가격을 계산을 하는 거를 P라고 하면 이 P는 제가 이거 시그마예요. 시그마. 요 C가 이제 쿠폰이에요. 쿠폰. 중간에 갚는 쿠폰 이자. 근데 저는 이걸 CT라고 했는데 그냥 똑같은 10, 10, 10이 영원히 간다라고 하면 그냥 C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T승, T가 1, 2, 3 이렇게 되니까 요게 1부터 3까지 하는 이렇게 시그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자, 쿠폰, 중간에 갚는 요 10을 할인하는 덩어리,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제 요 뒤에 있는 덩어리는 요 만기 때 갚는 원금인 100, 이제 요 100 FV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요 라지 T는 요게 지금 3년이죠. 만기가 3년이죠. 그래서 요 라지 T를 3승으로 T를 3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요 뒤에 있는 덩어리는
만기 때 갚게 되는 원금을 할인을 하는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쿠폰 할인하는 덩어리, 그다음에 원금 할인하는 덩어리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가치를 다 땡겨서 할인해서 합하면 이렇게 price.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채권의 가격이다. 그래서 이만큼의 가격 주고 이런 채권 사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채권이면 가격이 이 방식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앞에 있는 덩어리는 이제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을 하면 지금 만약에 이걸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 이제 이렇게 이 C는 여기 앞에 C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요 R분의 이제 여기 분자가 조금 복잡한데 이제 요러한 방식으로 이제 요 앞에 있는 시그마 있는 덩어리를 이렇게 만약에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채권이나 뭐 앞으로 나중에 배울 주식이나 화훼상품 가격 계산할 때 이거를 이렇게 다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손으로 계산할 일은 거의 많지가 않고요. 이제 혹시 재무관리나 기업재무를 배우신 적이 있으시면 이제 요거를 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경우의 수 1부터 이렇게 막 경우의 수를 다 해가지고 교과서 뒤에 재무관리나 기업재무 교과서의 경우는 그 뒤에 이제 그 우리가 통계 배우면 뭐 정규 분포표, 뭐 카이제곱 분포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경우의 수가 다 대부분의 우리가 많이 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다 이미 표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이제 요 덩어리에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채권의 가격 계산할 때에는 그냥 뭐 더 쌩글쌩 곱하기 나누기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뭐 이제 공학 계산기 같은 거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공학 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서 여기 지금 칠판을 통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계산할 때 이제 저는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지만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나올지 계산 안 해도 알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그 칠판 끝나고 다시 그 교과서 이렇게 보면서 배울 텐데 자 봐봐요. 지금 시장에서 돈 빌리려면 적용되는 금리가 10%야. 내가 돈을 100만큼을 빌리려고 해. 근데 국민은행 가든 우리은행 가든 신한은행 가든 하나은행 가든 나에게 대략적으로 한 10%는 내가 내야 되는데 돈 빌리려면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100만큼을 빌리려고 하고 이제 3년짜리로 돈을 빌리려고 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쿠폰을 이제 10 이렇게 갚으려고 해. 이제 그런 상황이면 자 봐봐. 시장 금리가 10%야. 근데 그냥 딱 그거만큼을 쿠폰으로 주겠대. 이제 그러면 요 채권 액면가에 해당하는 이제 페이스밸류 혹은 파밸류에 해당하는 요 100만큼으로 딱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시장 금리랑 이 쿠폰 금리 요 두 가지가 금리 뭐 이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시장 금리 할인할 때 쓰는 이 시장 금리랑 이렇게 쿠폰 금리가 동일하게 되면 요렇게 딱 액면가로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금리는 8%래. 아까는 이전에는 은행 가서 우리은행이든 뭐 하나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리려면 10%는 이자 부담해야 돈 빌릴 수 있었대.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8%만 줘도 돈 빌릴 수 있는 상황이래. 그런데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 만기 3년 액면가 100달러 앞에 그리고 쿠폰은 10%를 주겠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인 8%보다 쿠폰을 더 주는 상황이에요. 더 주는 상황. 그쵸? 시장에서는 돈 100만큼 빌리려면 8%만 주면 된대요. 그런데 쿠폰을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10%를 주겠대. 그러면 이 채권은 이렇게 액면가보다 100보다 큰 105.154라는 가격에 사고 팔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금리가 이제 아예 올라서 12%가 돼버렸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100만큼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갔더니 이 은행 저 은행 막 다녀보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한 12% 정도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뭐 상황이 좀 힘들어서 쿠폰으로 중간에 10만큼밖에 못 주겠대.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어.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인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는 12%인데 나는 쿠폰으로 그것보다는 못 줘요 라는 상황이잖아. 10%밖에 못 준다니까. 그러면 요렇게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 100보다 작은 95.1963이라는 가격으로 이렇게 딱 계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다? 시장 가격만큼으로 딱 같은 그만큼의 쿠폰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이제 내가 중간에 딱 시장에서 시장 이자율만큼 쿠폰을 줄게요 라고 그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 채권 가격은 계산할 필요 없이 액면가에 발행될 거라고. 그래서 액면가에 이 시장에서 이렇게 100으로 사고 팔고 할 거라고.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8%야.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쿠폰을 내가 중간에 주겠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페이스 밸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채권이 팔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100보다 클 거다라는 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내가 알고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12%나 되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 드리고요. 뭐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쿠폰을 10%밖에 못 주겠대. 그러면 요렇게 액면가인 100보다 훨씬 작은 가격으로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하고 쿠폰 이자율의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액면가보다 크게, 액면가보다 작게 발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랑 뭐를 비교해서 이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할인할 때 쓰는 이 시장 이자율이랑 이 쿠폰 이자율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랑 쿠폰 이자율이 같은 상황이라서 딱 액면가의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파로 채권이 발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 발행, 액면가 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지금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쿠폰을 줘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이 팔리게 되면 이러한 경우를 프리미엄 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면가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채권이 발행되고 판매된다라고 해서 프리미엄 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시장 이자율보다 덜 쿠폰을 줬어. 그래서 액면가보다 더 적은 가격의 채권이 발행되게 됐네. 이러한 경우를 이게 디스카운트 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쿠폰 이자율이 같으면 파발행. 여기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프리미엄,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 디스카운트 발행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10%일 때는 이러한 채권이면 100을 주고 채권자가 사서 이렇게 딱딱딱 해서 현금으로 끝내면 되는 거고 시장 이자율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처음에 살 때 요 가격을 주고 사야 요렇게 해서 딱 끝내면 맞는 상황이고 시장 이자율이 12%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요 가격을 주고 처음에 사야 요렇게 현금 흐름으로 나중에 받고 끝냈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미래에 내가 얻게 되는 수익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서 지금 기준으로 할인해서 합해 놓으면, 서메이션 해 놓으면 그게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원칙으로 지금 채권 가격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주식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원칙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계산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나중에 옵션, 선물 같은 거 계산할 때에도 그 또 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그 파생 상품의 가격이 계산되고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요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채권 가격은 뭐 복잡할 거 없이 뭐 이거 공식을 그럼 외워야 되냐?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현금 흐름 지금 기준으로 할인해서 합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예시를 가지고 이제 채권의 가격이 요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번 동영상에서는 요렇게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